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미술 수업의 최주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회화인 문자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 회화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본 후 그중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문자도에 대해 알아보고 창의적으로 내 이름 문자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수화는 자연경관을 소재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화풍인 진경산수화라는 장르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풍속화는 민간의 생활상을 다룬 그림으로 시대의 생활풍습과 의복문화 등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기록화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같은 화가들은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은유와 풍자로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인화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들이 취미로 그린 그림입니다. 대표적으로 매, 난, 국, 죽을 그린 사군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화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생활습성과 정서에 따라 제작한 대중적 실용화입니다. 장식용 혹은 귀신을 쫓거나 복을 비기 위해 사람들은 민화를 제작했는데요. 비전문적인 화가들이 많이 그려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많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장르입니다. 민화는 크게 책가도, 호작도, 화조도, 문자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책가도는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꽃, 기물 등을 그린 정물화풍의 그림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글 공부를 권장한 당시 선비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작도는 길조의 상징인 까치와 영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그린 그림으로 나쁜 것을 쫓아주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까치는 서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호랑이는 양반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화조도는 꽃가새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며 크게는 동물 전체를 그린 그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꽃가새가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만 풍요와 다복 등 어떤 것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작하게 될 문자도는 문자와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유교적 윤리관과 사상을 반영하여 효, 춘과 같은 글자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걸어놓은 그림입니다. 집안을 장식하며 동시에 그 덕목을 되새기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중 효 글자를 살펴보면 효자의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한겨울에 잉어를 구할 수 있게 해주어 병든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었다는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잉어는 여기서 효행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죽수는 대나무의 땅속 줄기 속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을 말하는데 상징적으로 자손을 뜻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도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한 후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이후 내 이름 중 문자도로 제작할 글자를 정하고 마인드맵에서 나온 이미지들과 결합하여 도안을 스케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안을 종이에 옮겨 그린 후 채색하면 됩니다.